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김재훈입니다. 오늘 문화공감 초대석은 두 번째 앨범 모던 첼로를 발표하고 앨범 발매 공연 2022 썸머 브리즈 홍진호의 모던 첼로를 앞두고 있는 첼리스트 홍진호 씨와 함께합니다. 오늘 문화공감 첫 곡입니다. 호피폴라 언내추럴. 문화, 예술, 공감. KBS 라디오 문화공감 프로그램은 KBS 홈페이지와 KBS 콩 앱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문화공감 초대석 오늘의 주인공 첼리스트 홍진호 씨는 서울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를 졸업했습니다. 그 후 독일 비어츠부르크 국립음대에서 석사를 마치고 최고 연주자 과정을 심사위원 만장일치 만점으로 졸업했습니다. 2002년 서울 청소년 실내악 콩쿠르 1위, 2007년 서울 솔리스트 첼로 앙상블 콩쿠르 대상, 2012년 독일 비어츠부르크 멘델스존 콩쿠르 1위, 2015년 프랑스 그랑프리 비르투오조 국제 콩쿠르 1위를 차지하며 국내외 콩쿠르에서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2016년 예술의 전당 귀국 독주회를 시작으로 2019년 슈퍼밴드 오디션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다양한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문화공감 초대석에서는 두 번째 앨범 모던 첼로를 발표하고 앨범 발매 공연 2022 썸머 브리즈 홍진호의 모던 첼로를 앞두고 있는 첼리스트 홍진호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요즘 공연 준비로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네, 제가 기억이 맞다면 네. 2020년인가에 이 방송 문화공감을 나왔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진짜 빠르다는 생각을 했고 네네. 근데 그렇게 좀 됐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편안하게 네. 오늘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 2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오히려 2년이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여전히 맑은 외모 고맙습니다. 사실 바쁘게 활동하셨죠? 근데 그때 방송 이후로도 지방 공연도 네. 좀 많이 했었고 네네. 또 진호의 책방이라는 또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책도 소개하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들도 이렇게 책과 함께 어우러지는 공연들을 많이 했었는데 네. 이제 내일 모레예요. 내일 모레는 제가 8월 그때도 썸머 브리즈였나 네네. 같은 프로그램이었는데 8월 공연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같은 장소인 롯데 콘서트홀에서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공연 앞두고 연주자들은 솔직히 어떤 느낌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공연 직전까지 엄청 긴장하는 스타일인데 그래요? 네, 공연 이제 무대 위에서는 네. 연주할 때는 편안한데 리허설까지 저는 엄청 긴장해요. 네. 사실 지금도 너무 떨리는 상태로 와가지고 오늘 말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네, 첫 스튜디오 녹음 앨범이죠. 모던 첼로, 일종의 홍진호 씨 앨범으로는 두 번째 앨범인데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소감을 좀 먼저 여쭤볼까요? 제가 사실은 앨범 자체는 지금 세 번째인 건데 그래요? 네, 둘 다 이제 독주의 라이브 앨범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스튜디오 녹음을 이번에 처음 경험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이게 또 스튜디오 안에서 무대가 아닌 그렇게 뭔가 폐쇄된 공간에서 음악을 뭔가 푹 빠져서 제가 연주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좀 낯설었어서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 스튜디오 녹음만에 또 필요한 어떤 스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새로운 것을 또 배우는 또 경험을 했습니다. 음반을 듣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 음악인 것 같은데 사실 뭐 애호가들이나 전문가 수준에 있는 분들은 독주의 라이브와 스튜디오 녹음은 완전 다른 음원처럼 들리기도 한다면서요. 네, 이게 사실 독주회가 시작됐으니까 어떻게 마음에 안 들어도 바꿀 수 없잖아요. 근데 스튜디오 녹음은 계속 마음에 들 때까지 하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그게 힘들었어요. 하고. 뭔가 라이브 공연의 녹음 같은 경우는 그냥 공연에만 집중하면 되는데 그렇죠. 이 스튜디오 녹음은 내가 만약에 실수를 하면 다시 할 수 있다는 그게 오히려 저를 불편하게 하더라고요. 네. 집중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정말 밤 늦게까지 재녹음을 계속 거듭하면서
좀 고생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음이 틀리거나 뭐 박자가 안 맞는 확연한 실수가 아니어도 네. 연주자 입장에서 완성도가 마음에 안 찰 때가 있잖아요. 정말 너무 이번 거 괜찮은데 막 하면서도 이번 걸 하면 되겠다 했는데 막 마지막에 틀리고 그럼 다시 하고 다시 하고.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거군요. 네. 네. 그리고 독주에는 청중이 있잖아요. 네. 사실 악기 연주자에게 청중은 절대적인 존재이기도 한데 맞아요. 스튜디오 녹음은 청중 없이 쉽게 말하면 엔지니어가 청중인 맞아요. 그런 환경에서 연주하는 것도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도 되게 낯설었고 뭔가 내 음악을 이렇게 앞에 있는 관객들에게 청중들에게 전달을 해주는 게 익숙한 네네.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데 뭔가 음. 엔지니어 앞에서 내가 음악을 마음껏 이렇게 펼쳐야 된다는 게 네. 낯설고 좀 어색했었어요. 네. 이번 앨범의 목적이라고 할까요? 이번 앨범은 어떤 마음으로 하신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라디오나 또는 이렇게 잡지 인터뷰 같은 데서 많이들 말씀해 주셨던 거는 뭐 장르를 넘나드는 첼리스트라는 네. 그 흔히. 타이틀을 굉장히 많이 붙여주셨었는데 네. 사실은 저는 아직은 장르를 넘나드는 첼리스트는 아니고 다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 덕분이었어요. 이렇게 편곡 작업, 작곡 그리고 기존에 있던 곡들을 가지고 다 만들어주신 거를 그냥 저는 그 음악을 즐기면서 연주했던 것 뿐인데 되게 이렇게 그런 과분한 타이틀을 자꾸 이렇게 언급을 하셔서 좀 민망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이게 앨범의 제목이 모던 첼로인데 네네. 이 모던 첼로는 어떤 이제 정말 장르를 넘나드는 첼리스트가 되고자 합니다 하는 어떤 첫 출발의 음반 같아요. 저희 사적곡도 들어있고 편곡하는 것도 제가 좀 많이 같이 작업을 했었고 해서 아직은 조금 이렇게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첼리스트의 홍진호의 음악이 더 들어가는 음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첼리스트로서의 정체성을 찾는 그런 음반이 되겠군요. 네. 사실 첼로라는 악기 자체는 고전적인 악기잖아요. 그렇죠. 그 앞에 모던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니까 느낌이 또 좀 확연히 다른데요. 네. 그래서 처음에 모던 첼로라고 이름을 듣는 분들은 많이들 굉장히 현대적인 사운드가 나오겠구나라고 또는 그런 음악을 하려나 보다 예상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처음에 제목을 붙인 거는 개화기를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개화기 때 조선의 이미지 사진으로나 영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그 당시에 그런 서구 문명을 막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또 기존에 있던 우리 한국의 문화와 이렇게 두 가지 문화가 이렇게 접점을 이룰 때 생기는 어떤 새로운 문화가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른바 100년 전쯤에 뭐 흔히 말하는 모던 보이 뭐 맞아요. 이런 느낌의 맞아요. 모던이군요. 근데 그게 미적으로 봤을 땐 그렇지만 시대적인 아픔도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좀 말하기는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런 시대상과 별개로 그 면만 봤을 때 제가 이미지로만 봤을 때 굉장히 네. 그게 새롭고 독특하다, 그렇죠. 너무 멋스럽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나도 굉장히 몇백 년 된 이 고전적인 첼로라는 악기를 가지고 현대에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들과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내면 어떨까 해서 모던 첼로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어요. 고전 악기의 소리와 현대적인 사운드의 만남. 네. 이 모던이 100년 전 모던의 그 흐름을 100년을 품어내고 숙성시킨 2022년의 새로운 모던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번 음반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직접 쓰신 곡은 몇 곡이나 포함이 되어 있어요? 두 곡인데 네. 하나는 꽃핀다 또 그때는 우리가라는 곡이에요. 네.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는 피아노와 첼로 악기 그냥 연주 버전이 하나 있고 또 보컬 버전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 보컬 버전을 너무 감사하게 선우정아 씨가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네. 제대로 섭외를 또 하셨네요. 네. 그러면 선우정아 씨 목소리를 떠올리면서 곡을 쓰신 거예요? 그건 아니었고 네. 제가 가사를 쓴 것도 처음이었어요. 작사도 처음 도전을 해봤는데 이 가사 자체가 그냥 이렇게 우리가 흔히들 쉽게들 좋아하는 이렇게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어떤 인간의 감정을 노래하는 가사는 아니에요. 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렇게 은유적인 표현들이 많아서 그야말로 음유시인의
보컬들이 불러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그런 네. 가수를 찾는 데는. 그래서 딱 떠오른 처음으로 거의 맨 처음에 선우정아 씨가 만약에 가능하면 꼭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네. 그 목소리가 왠지 묘하게 그 홍진호 씨의 그 첼로 소리와 연결 닿는 이렇게 닿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되게 뭔가 현악기 소리도 나고 같고 네네. 그런 느낌. 거기 살짝 그 저음 네. 보이스가 되게 첼로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첼로스러운 여성 맞아요. 보이스. 맞아요. 네네. 네. 잠시 후에 저희가 또 들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10곡 수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네. 곡들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제가 평소에 굉장히 좋아하는 올라프 아르날즈의 네네. 곡 있고 루드비코 에우나디 곡인데 그 둘은 네오클래식 장르고 제가 그 전에 퓨리파이라는 공연을 했을 때 네. 롯데 콘서트를 했을 때도 그런 네오클래식 장르를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역시나 제가 좋아하는 장르인 네오클래식 음악이 들어가 있고 또 찰리 채플린의 스마일도 들어가 있고요. 또 그 외 자작곡 두 곡과 또 제가 평소에 너무 좋아했던 아티스트들이 많이 참여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분들의 음악도 같이 수록돼 있습니다. 요럴 땐 아티스트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아유, 네. 협업을 아주 다양하게 하셨어요. 빼먹지 않고 말씀드렸는데 네. 일단 오랫동안 사랑받으셨던 피아니스트 노영심 네. 님 그리고 권태은 음악 감독님 또 재즈 피아니스트 조윤 선생님 또 싱어송라이터 이진아 씨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가수 선정아 씨 그리고 부산의 가면으로 굉장히 유명한 에코브리지 네네. 네, 그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유, 폭이 꽤 넓어요. 네. 네. 그리고 다채로운 음악을 구성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노영심 씨 정말 추억의 이름인데 잘 지내시는 거죠? 너무 잘 지내시고요. 최근에는 그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네네. 거기 음악 감독 맡으셔가지고 그러셨구나. 네. 아유, 활동을 계속 하시는군요. 맞아요. 방송에 잘 안 네네. 나오실 분이지. 네네. 노영심 씨와도 어떤 각별한 인연이 있으신 거예요? 사실 인연이 이렇게 세월이 긴 건 아닌데 네네. 굉장히 급속도로 빨라졌어요. 근데 그 빨라질 수 있었던 거는 처음 뵌 것도 너무 우연히 뵙긴 했지만 그 뵙자마자 막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공통 테마가 있었어요. 보이차. 제가 보이차 마시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러세요? 보이차 얘기를 꺼내면서 너무 빨리 친해졌고 자주 차 마시는 시간을 자주 가졌고 그러면서 그냥 친목을 다졌는데 되게 우연히 이것도 우연이었어요. 굉장히 우연의 연속이었는데 제가 거의 일주일가량 녹음실에서 녹음을 하는 일정이었어요. 그런데 한 3일째 됐을 때 이제 노영심 선생님이랑 통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 통화를 하다가 뭐 하세요? 그랬더니 제주도에서 그 우영우 변호사 그 음악 작업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곡 작업 이제 다 끝나서 이제 녹음에 들어갔어요. 3일째예요. 그랬더니 우리는 음악 언제 해? 이러시는 거예요. 언제든 좋죠. 근데 너무 바쁘셔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그럼 지금 하자. 너 녹음할 때 같이 하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네. 근데 녹음이 남은 시간이 이틀밖에 없었고 네네. 곡도 안 썼는데 어떻게 해요? 이랬더니 내가 오늘 저녁에 널 위해서 곡을 쓸게. 그리고 다음날 내가 서울을 올라가서 녹음만 하고 다시 올게. 이러시는 거예요. 음악 하시는 분들은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곡을 오늘 저녁에 쓰는 거는 그래 그거는 뭐 하실 그럴 수 있다.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근데 제가 내일 곡을 받아서 바로 녹음을 해야 되는데 네네. 될까요? 그랬더니 될 거야 이러고더니 갑자기 전날 저녁에 녹음실에 나타나셔서 네. 피아노 앞에 앉으셔서 막 곡을 막 연주를 하시는 거예요. 어때? 이래서 근데 듣자마자 제가 그 음악에 푹 빠져서 그래요. 너무 좋다 그러면서 그럼 빨리 이거 악보를 만드시다 해가지고 거의 그 자리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악보를 그려서 그 다음날 바로 녹음을 했어요. 그런 일이 가능하군요. 네. 네, 그런 기이한 곡들이 수록된 새로운 앨범입니다. 모던 첼로를 발간한 첼리스트 홍진호 씨와 함께 오늘 문화공감 초대해서 꾸며 드리고 있습니다. 홍진호 씨 새 앨범 가운데 음악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홍진호 씨께서 한 곡 한 곡 선택하고 또 소개를 해주시죠. 어떤 곡부터 들어볼까요? 일단 제가 처음으로는 아마 웨이브가 소개가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웨이브란 앨범은 권태은 음악 감독님께서 써주셨어요. 근데 이 음악이 이 모던 첼로에 수록돼 있는 나머지 9곡과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요? 네, 이 분위기가 다른 거는 제가 특별히 이 감독님께 요청을 드렸는데 아티스트 분들께 제가
저를 떠올렸을 때 생각되는 음악 그리고 첼로에 어울리는 음악을 써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저는 제가 그렇게 우울한 사람인 줄 몰랐는데 제 이미지가 그런가 봐요. 뭔가 깊이가 느껴지면서도 되게 우울감이 있는 곡들이 다 나온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음악만 들으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분들이 네. 그래서 제발 밝은 곡을 써달라고 그랬더니 정말 밝은 곡을 써주셔서 네네. 올 여름에 너무 정말 바캉스 가서도 뭐 바캉스가 또 시기적으로 힘들 수도 있으니 그렇죠. 그 바캉스 기분을 집에서도 느끼실 수 있도록 그런 곡이 탄생됐어요. 말 그대로 새로운 웨이브를 느낄 수 있는. 맞아요. 네. 댁에서도 얼마든지 휴가를 즐기실 수 있는 곡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첼리스트 홍진호 씨의 새 앨범 모던 첼로 가운데 웨이브 홍진호의 첼로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첼리스트 홍진호의 새 앨범 모던 첼로 가운데 웨이브 함께 하셨습니다. 느낌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글쎄 뭐 저 같은 경우는 슈퍼밴드 이후에 이제 홍진호 씨를 경험했으니까 흔히 말하는 홍진호스러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네, 결이 다른 그런 음악이네요. 네, 말 그대로 여름에 그 휴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문화공감 초대석 함께하고 계십니다. 첼리스트 홍진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던 첼로라는 새로운 음반 발매하고 8월 6일 썸머 브리즈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공연 프로그램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당연히 모던 첼로 네네. 수록곡들이 다 담겨져 있고 또 제가 그동안 연주했던 곡들 중에 보사노바 장르를 특별히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그리고 저와 잘 어울린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의 첼로 소리와. 그래서 보사노바 계열의 음악들 기존에 연주했던 레퍼토리들도 있지만 네. 다른 지금까지 소개되지 않았던 곡들을 들으실 수 있고요. 또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이진아 씨와 박현수 씨, 또 조윤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다양하게 이렇게 음악을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연 무대가 풍성하겠는데요. 네, 이야. 인맥이 좋으신가 봐요. 네, 워낙 성품이 좋으셔서 이분들이 또 기꺼이 참여해 주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9월에 콘서트가 한 번 더 있으신 모양인데요? 네, 고향 아람누리 음악당에서 네. 진호의 책방이라는 타이틀로 공연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 진호의 책방은 소개를 좀 해주셔야죠. 원래 온라인 콘서트로 시작하셨던 네, 거죠? 제가 5번인가 6번인가 이제 온라인 콘서트로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코로나가 심한 상태였어서 네네. 오프라인으로는 전혀 할 수가 없었고 새로운 시도다 해서 온라인으로 해서 공연을 했었는데 제가 평소에 책을 깊이 있게 읽진 않지만 그래도 다양한 책을 즐겨 읽어서 책을 선택을 하고 또 그 책과 어울리는 어떤 감정선이 연결되는 음악들을 골라봤고 또 그 음악들을 함께 해줄 수 있는 다양한 아티스트 분들을 초대해서 네, 책과 함께 소개를 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동안 그러면 어떤 책들을 다루셨어요? 일단 처음으로는 이희문 선생님 경기소리꾼 이희문 선생님과 네네. 했을 때는 그분의 자서전 그분이 직접 쓰셨던 또 인터뷰했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깊은 사랑이라는 책을 소개를 해드렸고 네네. 또 헤르만 헤세 시집도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선선난 작가님 네네. 네, 책도 있었고 또 제가 그림책 보는 것을 좋아해서 네, 할머니의 휴가 안녕달 작가. 네. 네, 할머니 맞습니다. 여름휴가 막 네. 수박 얘기 나오고 맞아요, 막 이런 거. 맞아요. 네, 저것도 재밌게 봤어요. 했었습니다. 네. 정사랑 작가 책도 하셨네요. 네, 시선으로부터. 그거 화가인 할머니 얘기, 네, 뭐 하와이 네. 휴가 가고 맞아요. 막 온 가족이 맞아요. 이동, 네네네. 그것도 꽤 재밌게 봤는데, 이게 책들이 결이 다 달라요. 네네. 그게 이제 딱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네네. 정신이 없어요. 뭔가 되게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좀 한 장르를 좀 이렇게 꾸준히 뚝심 있게 이렇게 읽으면 좋은데 저 책도 보고 싶고 저기 보니까 또 저것도 재밌어 보이고 막 이러다 네네. 보니까 제가 집에 보면은 되게 집안 곳곳에 책이 놓여 있는데 다 다른 장르의 책들이에요. 이게 스펙트럼이 넓은 거죠. 좋은 거예요. 네. 겉핥기식으로 읽는 것 같은데 네. 아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되게 감명 깊었던 책들을 골라봤었어요. 그러니까 직접 선정하시는 네, 거잖아요. 네, 네. 네. 이게 사실 쉽지 않으실 텐데.
제가 되게 겁 없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책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뭔가 소개를 하는 게 맞는 건데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아유, 좀 잘하시겠어요. 네. 약간 사실 홍진호 씨에게 문학소년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요? 네네. 책 좋아하실 것 같고. 더욱이 그 책과 어울리는 음악을 또 고르셔야 되는 일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전 너무 재밌었고. 네. 모든 게 그 진호의 책방이라는 것은 그 컨텐츠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가 결정을 했던 것들이었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고 모두 이렇게 예상들 하시는데 전 너무 재밌었어요. 아, 즐기고 계시는구나. 굉장히 즐겼고 책을 읽으면서도 저는 되게 어떤 영상을 상상을 해요. 네. 그래서 이게 뭔가 영화 같은 이미지. 음. 영화에선 이렇게 꾸며지겠지? 이러면서 그러면 그 영상에는 이런 음악들이 어울릴 거야. 막 이런 걸 상상하면서 책을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책을 읽었을 때 떠올렸던 음악들이 저 머릿속에는 있었어서 그 과정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헤르만 헤세의 시집도 그렇고 네. 안녕달 작가의 동화도 그렇고 심지어 정세랑 작가의 네네. 작품들도 약간 판타지적인 요소들이 맞아요. 있으니까 네네. 기가 막히게 어울리겠네요. 네. 네. 아, 기대됩니다. 언제 한번 꼭 확인하겠습니다. 자, 문화공감 초대석 첼리스트 홍진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음반 모던 첼로 수록곡 가운데 홍진호 씨의 선택으로 우리가 좋은 곡들 듣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곡 들어볼까요? 네, 이번에는 저의 자작곡 중에 하나인데요. 네. 꽃 핀다라는 곡입니다. 이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들으면 좋을까요? 꽃 핀다도 그렇고 그때는 우리가도 제가 아까 살짝 언급을 했는데 배경에 대해서 어떤 소통이 힘든 소통이 불편했던 시기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하고 네. 또 그렇게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그 시간이 지금보다는 더 값지고 소중한 그런 감정선들이 담겨져 있고 장면으로 봤을 때는 그야말로 꽃이 막 여기저기서 피어오르는 장면을 먼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처음에 이 악상을 떠올렸을 때 꽃이 질 때 이미지를 먼저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창밖에 이렇게 꽃잎이 흩날리면서 결국에는 이게 꽃잎이 다 지는. 네네. 근데 그 꽃이 지는 것이 마냥 우울하고 슬픈 것이 아니라 꽃이 졌다는 얘기는 또 봄이 오면 꽃이 피게 돼 있다. 그렇죠. 어떤 그런 흐름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듣는 분들에게 밝은 에너지를 주고 싶었던 게 좀 있었고 뭐 희망의 발자국 소리를 이 음악을 통해서 또 들으실 수 있을 거다.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아왔습니다. 네, 이건 노랫말 없는 연주곡인 네, 거죠. 네. 네. 자, 홍진호 씨의 새 앨범 모던 첼로 가운데 자작곡 꽃 핀다. 첼리스트 홍진호 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첼리스트 홍진호의 새 앨범 모던 첼로 가운데 자작곡 꽃 핀다. 홍진호의 첼로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아주 좋은데요. 네, 저는 이 연주곡을 들으면서 꽃이 피는 그 모습을 미속 촬영으로 해서 빨리 돌린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이렇게 꽃이 이렇게 샥 피는 느낌의 배경음악으로 깔리면 참 좋겠다. 그럴 것 같아요. 네네네. 아주 좋습니다. 감성이 워낙 충만하신 거죠? 네네. 그 감성이 연주에 또 이 곡에 그대로 스며들어 있습니다. 모던 첼로 얘기 듣다 보니까 다양한 뮤지션들과 다양한 작업을 하시고 또 자작곡 앨범 들어가고 오히려 이 앨범을 통해서 장르를 넘나드는 첼리스트의 정체성을 제대로 보여주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제 바람인데 네, 뭐 여전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자작곡이 들어있다는 거 네. 그리고 많은 분들 사랑을 받고 있는 뮤지션들이 홍진호에 어울리는 음악, 첼로에 어울리는 음악을 이렇게 작곡을 해주신 이거 자체가 앞으로 첼로라는 악기가 또 클래식 장르를 연주하는 악기들이 이렇게 가능성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앨범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기대를 합니다. 물론 고전음악 작곡가들의 훌륭한 연주곡을 연주하는 훌륭한 첼리스트들이 많이 계시지만 네. 연주자 입장에서 네. 내가 쓴 곡을 연주한다는 건 또 느낌이 다른 거죠. 네, 그게 그리고 저는 작곡가들 기존에 이제 100년, 200년 네네. 더 된 작곡가들도 있지만 그분들의 작곡된 곡들을 연주할 때
너무 곡은 좋은데 이분들이 첼리스트였으면은 좀 이렇게 안 했을 텐데 그럴 수 있구나. 그런 부분들이 종종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네. 첼리스트를 그러니까 첼로를 이해하고 작곡을 했다라는 곡들은 딱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작곡을 하면 이런 불편함은 없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테크닉적으로 고려를 하면서 곡을 쓰는 게 아니고 음악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네. 그 음악에 그야말로 내 마음과 머리를 맡겨서 곡을 쓰다 보니 나중에 쓴 곡을 연주했을 때는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요. 달라요. 그게 정말 또. 다른 거예요. 역시나 이게 불편함이 또 있구나. 그래서 또 그런 재밌는. 네. 그러니까 저마다의 장단점이 있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도 필요하고 저런 사람도 필요하고 이런 방법도 필요한 거겠죠. 사실 젊은 연주자지만 그 짧은 연주 경력 속에서도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오셨단 말이에요. 네. 뭐 슈퍼밴드도 사실 그 중에 네, 하나이기도 네. 하고 그러다 보면 글쎄요. 때론 후회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때론 주위의 반응이 뭐 찬사가 이어지기도 하고 우려 맞아요. 섞인 목소리도 네. 있을 수 있고 어떠세요? 이런 걸 어떻게 다 소화해내실까 싶어요. 정말 주위 반응이 엇갈리는데 그 엇갈리는 정도가 조금씩 덜한 것 같아요. 그래요? 초반에 제가 슈퍼밴드라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처음으로 크로스오버 뮤직을 이렇게 대중들 앞에서 선보였을 때는 네. 안 좋은 쪽이 더 많았었어요. 그리고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더 많았었고 그러나 이제 방송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런 새로운 시도들이 그래도 다행히 듣는 분들의 마음을 좀 움직였는지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새로운 길 또는 이미 선배 음악가들이 시도를 했지만 아직은 이렇게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런 많은 것들이 예상보다 우려보다는 그래도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지금은 예전보다는 더 많이 좋아해 주시는 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첼로는 언제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첼로는 부모님 영향이었어요. 그래요? 근데 부모님이 시키신 건 아니고 부모님께서 이제 음악 듣는 거를 워낙 좋아하셨어서 네. 제가 어려서부터 클래식 장르는 익숙해 있었고 편안한 음악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근데 어느 날 LP를 많이 네네. 들었는데 LP에서 처음 듣는 악기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뛰쳐나가서 어머니한테 이 악기가 뭐냐 어떻게 하면 이런 소리를 내냐 여쭤봤더니 이게 첼로다. 그러면서 이제 첼로라는 악기를 처음으로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악기를 나도 소리 내보고 싶다.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연주하고 싶다는 생각을 그때 바로 하면서 부모님께 말도 안 되게 첼로 사달라고 불렀어요. 그래요? 네. 정말 특이한 경우네요. 그러니까 첫눈에 반한 게 아니라 첫 귀에 반해서 그 소리를 듣고. 정확한 표현이에요. 네네. 귀에 반했어요. 이야, 그리고 그 이후로 이렇게 첼로를 연주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게 될 줄은 그때만 해도 몰랐겠죠. 네네. 네, 아유 좋습니다. 더욱이 한창 공부하실 때 미국 줄리어드 음대 제안을 뒤로 하고 독일행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시기적으로는 사실 그게 이렇게 맞닿아 있진 않았고, 네. 줄리어드 음대 교수님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한국에 오셔서 공개 레슨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랬구나. 그때 같이 가자, 미국에서 공부하자, 그랬었는데 이제 그때는 거절을 했고, 또 대학교 다닐 때도 사실 미국 대학교 교수님, 미국의 USC라는 대학에 계신 교수님께서 제안을 또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을 그때는 갔었어요. 그래요? 그때 가서 경험을 좀 해봤어요. 근데 그때도 또 아닙니다 하고 고사를 했었다가 독일 가야지라는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독일에 지금 제 은사님인데 니클라스 에핑어라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첼리스트가 한국에 내한을 해서 협연을 하셨었어요. 근데 그때 그분의 연주에 반해서 저분한테 가야겠다 하면서 독일행을 결정을 했어요. 네, 역시 홍진호 씨는 귀에 반해서 그 소리에 민감하신 분이라 소리를 따라가는군요. 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약간 독일 느낌이 더 강해요. 홍진호 씨의 이 전반적인 그 아우라가. 네. 그래서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자, 이번엔 또 어떤 곡 들어볼까요? 네, 이번에는 전에 앨범에 있던 곡이에요. 네네. 이번 앨범에 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주셨는데 조인성 선생님께서 편곡을 맡아주셨고 제가 재작년인 것 같아요. 재작년 퓨리파이라는 공연을 했을 때 꼭 클래식 장르를 많이 넣고 싶다고 편곡하시는 분께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선택하게 된 브람스의 헝가리안 무곡이에요. 그 중에서 5번을 오늘 들려드리게 됐습니다. 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5번 첼리스트 홍진호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첼리스트 홍진호의 앨범 퓨리파이 가운데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5번 첼리스트 홍진호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문화공감 초대석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 앨범 모던 첼로를 발매한 첼리스트 홍진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슈퍼밴드가 벌써 3년이 됐네요. 네, 시간이 참 빨라요. 호피폴라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멤버들 잘 있죠? 현상 씨, 영소 씨, 아일 씨 잘 지내는 재밌어요. 거죠? 네네.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활동이 계속 되는 거예요? 이게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많이 네네. 기다려주시고 계신데 사실은 뚜렷한 계획은 아직까지도 네, 이렇게 내용들이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게 저희는 종종 꽤나 자주 만나서 네네. 식사도 하고 뭐 연락은 거의 맨날 하고 예. 이렇게 뭔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서로 잘 지내고 있다는 거는 앞으로 음악적으로도 언젠가. 보여드릴 거라는 저는 확신이 있고 네. 또 그런 부분에서는 희망적이지 않을까. 슈퍼밴드 재밌게 보셨던 분들은 그 호피폴라의 그 기억을 잊지 못하실 거예요. 네. 머지않아 또 네 분이 함께하는 그 시간도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연주자가 되고 싶으세요? 참, 사실은 이런 연주자가 돼야지라는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는 없어요. 네네.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데 최근에 만난 노영심 선생님을 뵙고 정말 이런 음악가, 이런 어른이 되면 너무 좋겠다라고 느꼈어요. 네네네네. 어떤 부분이었냐면 녹음 작업을 하면서 그렇게 갑자기 제주도에서 오셔서 네. 녹음실에서 피아노 연주를 들려주시는데 그러니까요. 정말 뭘 이렇게 특별한 연주를 하신 것도 아니었는데 첫 소리를 듣자마자 제가 울컥했어요. 근데 그런 첫 소리를 그냥 소리 자체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는 보통 내공이 아니고 그분이 그간 쌓아왔던 그런 어떤 음악가로서의 입지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을 떠나서 그렇게 소리를 내기까지의 노력들 그리고 시도했을 많은 다양한 시도들 경험들 또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되게 보니까 드라마, 영화, 네, 많이 장르를 다양한 그야말로 넘나드신 분이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분이 얻어낸 그런 음악적인 색깔이 정말 어마어마하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뵀을 때도 후배 음악가한테 들려주는 많은 이야기도 아니에요. 되게 그런 짧지만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런 대화들을 통해서 나도 나중에 이런 어른으로 성장을 하면서 후배 음악가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줄 수 있는 음악가가 돼야겠다는 이미 그런 연주자가 했어요. 되어가고 계시고요.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 가운데도 홍진호 씨의 첼로 연주를 듣고 울컥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자, 끝으로 한 곡 더 들어볼게요.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번 앨범에 가장 제가 힘을 실었던 곡인데 그때는 우리가 라는 곡이에요. 이 곡은 연주곡 버전도 있고 또 보컬 버전도 있는 곡인데 이 곡 또한 시대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개화기 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직접적으로 빠르게 전달하지 못하는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이고 그렇지만 마냥 슬프기만 하지 않은 마지막에는 어떤 희망적인 신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곡을 들으시면서 지나간 옛 추억을 떠올릴 수도 있고 앞으로 다가올 사랑에 대한 기대가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우정아 씨의 노래가 들어가는 곡인 네. 거죠?
네, 끝곡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문화공감 초대석 두 번째 앨범 모던 첼로를 발표하고 앨범 발매 공연 2022 썸머브리즈 홍진호의 모던 첼로를 앞두고 있는 홍진호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문화공감 오늘 끝곡으로 홍진호의 새 앨범 모던 첼로 가운데 그때는 우리가 선우정아의 노래 홍진호의 첼로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문화공감 김재원입니다.